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오늘은 복림사 진경대사 보월릉공탑을 먼저 살펴가기로 하죠. 보물제 362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지금 보시는 탑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탑이고 높이는 2.9m입니다. 이 진경대사는 신라 문성왕 17년 855년에 출생을 하셔가지고 경명왕 7년 923년에 입장하신 고성이십니다. 이 부도는 아마도 문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경남 의창 복림사에 있던 것이지만 현재는 경복궁에 옮겨져 있습니다. 팔각 기본형을 따르고 있지만은 조형수법이 건실한 기품이 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각부의 조각 솜씨 같은 것을 살펴봐도 많이 나약해진 편에 속합니다. 기단 중대석이 낮고 작은 것이라든지 또 탑신이 가늘고 긴 것에 비해서 옥계석이 지나치게 큰 것 등은 비례의 균형이 깨어져 버렸고요. 조각도 입체감이 빈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드라지게 새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은 안상의 수법에 있어서 그 시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도가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남사 부도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369호로 지정되어 있는 통일신라 시대 때의 바로 저 부도입니다. 높이는 3.53m이고요. 성남사에서는 성남사 계산조이신 도의국사의 부도라고 믿어지는 부도입니다.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는 성남사 동북쪽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도의국사 부도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학계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남사 부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오고 있죠. 그렇지만 성남사에서는 어디까지나 도의국사 부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각 원당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팔각 지대석 위에 사자가 양각이 되어 있는 하대석이 놓였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북모양의 팔각 중대석이 놓이고 이런 것은 조금 이제 특이하죠. 그 위에 연화 조각이 있는 상대석이 놓여 있습니다. 탑신에는 문 모양이라든지 신장상의 조각이 있고요. 옥계석은 추녀가 좀 짧은 편입니다. 아쉬운 면인데 이런 것들은 상륜부에는 앙화, 보계, 보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도도 너비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흠이겠습니다. 이게 좀 너비와 비례가 맞아야 전체적으로부터 탁 보면은 안정감이 오는데 너비는 좁아지고 높이는 이렇게 삐쭉 올라가면은 안정감이 결여되죠. 그 다음에 양양 진전사지 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439호로 지정되어 있는 좀 특이한 형태의 부도가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부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진전사지에 있는 부도인데 높이는 3.17m입니다. 우리가 탑을 살펴보면서 이 진전사지의 탑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보 제 122호 진전사지 3층석 탑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3층석 탑이 있는 자리에서 계곡을 따라서 서북방으로 약 6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어서 3층 석탑하고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대단히 앞이 시원한 자리에 있습니다. 위쪽을 보면 팔각형을 따르고 있지만은 기단부만 보면은 이거는 바로 탑 기단부다 이렇게 느껴지는 특이한 부도입니다. 탑하고 동일하게 정사각형 이중 기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귀기둥이라든지 또 안기둥
우주, 탱주 그런 표현했죠. 그런 것까지 그대로 모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같은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도입니다. 특수형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탑신은 팔각으로 아무 조각 장식이 없습니다. 옥계석도 팔각인데 추녀 밑은 직선으로 되어 있고 낙수면의 경사는 완만하고 모서리 부분은 괜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탑 기단 부위에 팔각형 부도를 올린 듯한 그런 특이한 형태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연한 규율성이 있고 조각도 명쾌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태화사 12지상 부도라고 하는 좀 독특한 부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물제 441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부도입니다. 좀 이상하죠? 보기에도. 만들어진 시기는 통일신라, 높이는 1.1m입니다. 이 태화사는 자장률사가 열었다고 하는 곳인데요. 자장률사는 부도가 없죠. 자장률사는 안반 안에 이렇게 모셨댔나?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부도가 없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예들이 많죠. 신라 때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다비를 한 후에 유고를 이렇게 원효대사 소상을 만드는데 그게 같이 섞어서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아들인 설총이 와서 인사를 드리고 하니까 원효대사 소상이 한번 돌아왔다 이렇게 그런 전설 같은 얘기도 전해지는 것인데 이제 그 시기에 보면은 부도들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12지상 부도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은 이제 그 장방형의 대석 위에 종 모양의 몸체를 하고 있는 석종형 부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석종형 부도를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정멸보궁을 제외하고 고성 사료로서는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몸체부는 아래쪽이 약간 좁아졌지만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어깨쯤에 이르러서는 완만한 곡선을 보이면서 방구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돌기가 있어서 보주 형태와 흡사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몸체 아래쪽에 보면은 12지상상에 돌아가면서 조각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바로 감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특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종형 부도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석종형 부도에서 이렇게 이제 깊게 감실을 판 형태 같은 걸 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영곡사의 북부도, 북쪽에 있는 부도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제54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부도입니다. 지금 겨울에 촬영을 해서요.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인데 고려시대 때 조성이 됐고 높이가 3m입니다. 앞서서 영곡사 동부도를 살펴봤죠. 이 동부도하고 지금 보는 북부도하고는 크기, 형태, 조각수법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만 보일 뿐이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연대도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그 고성의 부도인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팔각 원당형 부도 중에 대표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역시 특이한 형태, 특수형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보제 10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때 조성되었죠. 만들어진 것이죠. 높이는 6.1m. 앞에 봤던 부도들보다는 높죠. 6.1m. 이 부도는 팔각 원당의 기본형에서 벗어나서 평면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 중에서는 아마도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부도입니다. 기단 구조는 7층이나 되는데요. 돌의 각부에는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단 네 모서리를 보면은 그 본래는 사자가 1구씩 이렇게 있었다 그럽니다만은 현재는 다 사라지고 없고 지대석이 매우 넓은데 층마다 너비라든지 높이에 있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대석 내 모서리에는 용의 발톱 같은 조각이 땅바닥까지 이렇게 닿아 있어서 땅 위에 단단하게 밀착된 듯한 그러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층 갑석에 보면은 화려한 장막 형태가 사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커튼이 내려와 있듯이 그와 같은 그 조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면에는 안상, 구름 모양, 연화문, 또 초하문, 보탑, 신선 등이 빈틈없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탑만큼 조각이 많은 부도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탑신을 보면은 문짝 또 그 서구적인 영창형을 조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창 그러면 창문, 우리가 보통 창이라고 하는 거하고 서구식은 창하고 좀 다르죠. 특히 이제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쪽 그런 형태가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조각을 했고요. 다시 영락으로 장식을 했고요. 옥계석 아랫부분에는 부처님, 보살, 봉황 등의 조각이 복잡하지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위에는 그 천개형의 장막을 드리웠습니다. 상륜부 쪽을 보면은 앙화, 복발, 보개, 보주가 올려져 있는데 모든 면에 역시 빠짐없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광국사께서는 고려문종 21년 1067년에 입적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그 직후에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천사지에 있지 않고 현재 경복궁에 옮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증원에 있는 정토사지 홍법국사 실상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제 102호로 지정되어 있는 저것도 역시 좀 특이한 부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높이가 2.5m. 현재는 경복궁에 역시 옮겨져 있는데요. 이 홍법국사께서 입작하신 고려 현종 8년 1017년 직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각 원당형 기봉형을 취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부도와 좀 차이점이 많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팔각 지대석 위에 그 복년을 조각한 하대석을 올리고요. 그 위에 중대석에는 안상 안에 구름, 용 문양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대석을 보면은 얇고 원형에 그 가까운데 상대석 자체가 거기에 악년을 새겨 두었습니다. 탑신부는 둥글죠. 원구형입니다. 둥글고 표면에 보면은 그 중앙에 가로선을 두 선을 양각을 해서 쭉 돌렸고, 그 다음에 그 세로선이 십자형으로 내려가서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을 중심으로 해서 꽃 모양 형태 조각을 해서 단순함을 피하고 있는 그러한 몸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옥계석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고요. 아랫부분 중앙은 그 삭감 모양으로 깊게 팠습니다. 옥계석이. 그래서 탑신에서 놓여 있는 원통형 위에 놓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위를 보면은 비청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주에 있는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 앞에서 고달사지 부도를 하나 살펴봤죠. 형태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보물 제7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달사지의 원종대사 해진탑입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고 높이는 4.5m입니다. 이 원종대사는 고려 말에서부터 신라 말에서부터 고려 초까지 사셨던 고성이십니다. 그래서 고려 광종 9년에 958년에 입적을 하시게 되는데 그 탑비가 975년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약 한 20년 가까이 있다가 이게 탑비가 세워졌는데, 물론 그
부도 사리탑을 먼저 세워두고 탑비는 나중에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관례상 보면은 대체적으로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 부도도 그 무렵에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팔각 원당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일부 시대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대석의 중앙에 거북이형의 조각이 있고 앞에서도 그랬었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마리 용이 구름 속에 비상하는 조각이 섬세하면서도 아주 힘찬 느낌을 줍니다. 탑시는 팔각인데 문모양 조각하고 사천왕 입상이 돌아가면서 조각됐고요. 옥계석과 상륜부도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부도입니다. 그 다음에 불국사 사리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61호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보시는 저 보호 장치 안에 들어있는데 저것이 이제 하나의 자그마한 정각인데요. 강당 뒤쪽에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조성됐고 높이는 2.6m입니다. 그 불국사 사절기에 보면은 광학부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라시대 작품으로 쭉 여겨져 왔습니다만은 조각 수법에서 고려시대 특징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사리탑 부도입니다. 외행이 엽사 석등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하대석에 이르면 안상이 조각되어 있고 중대석은 장고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조각되어 있고요. 탑시는 배가 부른 원통형인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연화하고 실상화를 조각한 기둥 모양을 세워서 4등분을 했고 각기 얕은 감시를 4개를 설치해서 열애화상 2구, 보살 입상 2구를 양각을 했습니다. 1906년에 일본에 방출됐다가 1935년에 반환이 되었던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리탑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